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정 구혜림입니다. 4월도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단 한 거리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예지 장세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간밤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뚜렷한 관세를 둘러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혼조 양상 보였던 건데요. 자세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을 제외한 두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다우지수는 0.28% 올라 4227.59에 S&P 500은 0.06% 상승한 5528.75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1% 내린 17,366.13으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트리플 약세였습니다. 미국 주식, 국채, 달러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한 건데요. 시장 전체에 불안 심리가 깔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마저 4.2060까지 떨어지며 1.41% 하락했고 단기물인 2년, 3년, 5년물도 2% 가까이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랐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약세로 봐야겠죠. 그럼 글로벌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후 100일간 미국 증시의 하락폭이 역대 5번째로 컸다는 겁니다. 미국 예외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 현실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Sell USA 현상, 주식도 국채도 달러도 동시에 떠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제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정책은 오락가락, 경제는 불확실, 정치적 리스크는 커지고 있죠. BMO 글로벌 자산운용은 미국 달러의 국제적 위상은 제도 신뢰, 낮은 장벽, 예측 가능한 외교 정책 덕분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흔들리고 있다면서 글로벌 자산 지배 구조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독립성 위헌 발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트럼프 1기를 통해 이미 학습을 마친 상황, 이번에는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자동차 관세 완화 소식 주목해볼 만합니다. 현재 외국산 완성차에는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조정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여기에 철강, 알루미늄 등 다른 품목에 중복 관세까지 부과되며 업계 부담이 지금까지는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복 관세를 좀 조정하고 이미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환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5월 3일부터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대당 3.75%에 해당되는 환급이 가능하고 2년 차엔 2.75%로 줄인 뒤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업계들에게 미국 내 공급망 전환 시간을 벌어주는 성격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체들의 유리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환급 재원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 시장의 시선, 빅테크 실적에 쏠려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이른바 M7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는 시즌인데요. 5월 1일에는 ISM 제조원 PMI, 2일에는 고용지표, 이어 8일에는 FOMC까지 예정되어 있어 빅 이벤트가 연달아 대기 중입니다. 섹터별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금융과 유틸리티, 에너지 업종은 강세, 테크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히트맵 보시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단과 유틸리티, 그리고 에너지, 미네랄단은 혼조세 속에서도 대부분 초록불 켠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18% 하락, 구글은 0.83% 하락, 메타는 0.45%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0.41% 올랐고 엔비디아는 2.5%나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화웨이발 악재의 휘청이었습니다. 화웨이가 고성능 AI 칩인 어센드 910D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샘플 공급까지 임박하면서 엔비디아 주가엔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일라릴리도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0.82% 하락했습니다. HSBC가 릴리에 대한 목표가를 1,150달러에서 700달러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제 M7 개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애플은 0.41% 상승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세 이슈와 AI 시리 출시 지연이라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모건 스탠리는 170달러대를 바닥으로 보고 단기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2.05%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약 7조 9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처럼 화웨이의 고성능 칩 개발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월 이전 버전인 H100 칩은 현재 강력한 미국의 제재로 중국 수출은 금지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수입이 금지된 H100을 대양마루 화웨이가 이것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칩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 온 건 하루 이틀이 아니죠. H110의 경우 2022년 출시 전부터 중국 수출이 금지가 된 상태였고요. 이에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활로를 찾기 위해 미국 규제를 피해서 H110보다 성능이 낮은 H20을 중국용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수출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 칩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제한을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규제 변화 때문에 엔비디아는 약 55억 달러, 하나로는 약 7조 9천억 원이나 손실을 본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0.33%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정부 업무를 줄이고 본격적으로 테슬라 경영에 복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5월부터는 정부에 관련된 작업은 조금 줄이고 테슬라에 복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호재를 받았는데요. 매주 하루 이틀은 정부 업무에 쓰이겠지만 5월부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테슬라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테슬라의 호재가 왔습니다. 또 다른 호재 소식도 있는데요. 바로 미국 교통부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소식입니다. 미국 교통부 장관은 중국과 혁신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서 규제를 부수고 혁신을 촉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주마다 다른 규제를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으로 통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S와 자율주행 시스템 ADS를 장착한 차량의 충돌 사고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의무화된 규정은 유지하되 조금 더 간소화된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호재가 작용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메타 소식인데요. 메타는 0.45% 상승했지만 루프캐피탈은 목표가를 900달러에서 69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광고주 이탈과 소비 둔화가 그 배경으로 짚어졌는데요. 루프캐피탈은 메타에 대해서 중국 광고 지출이 감소했고 미국 소비자 약세 징후와 관련된 위험을 감지했다며 목표가를 낮추는 모습 보였습니다. 매수 등급은 유지했으나 중국의 광고주들이 2024년 메타 총 매출의 11%나 차지하고 있고요. 무역 장벽 강화로 인해 이들이 광고 지출을 70에서 80%나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무와 같은 대형 광고주들의 철수로 이미 광고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요. 메타 자체의 소비자 행동 트렌드도 성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미증시는 다음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GDP, PCE 물가지수, 고용지표 발표가 예고된 만큼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곧 100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100일간의 성적표가 나왔는데 일단은 주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취임 이후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증시가 부양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부양을 하다 못해서 너무나도 떨어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지적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었는데 이 M7 종목들 중에서 4종목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메타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세연 아나운서 어떤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밀크티 좋아하시나요? 네, 오늘은 최근 미국 증시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화제가 된 중국 밀크티 브랜드 차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지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밀크티 브랜드로 현지에서 국민 밀크티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밀크티계의 스타벅스라는 별칭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2025년 4월 17일 차지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CHA라는 종목명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이날 주가는 장중 한때 49%까지 급등하며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결국 상장 첫날 주가는 15% 상승한 32.4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공모가는 예측 범위 최상단인 주당 28달러였으며 이번 IPO를 통해 약 4억 1,100만 달러, 하나로 약 5,844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번 차지의 미국 증시 상장은 최근 1년간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됩니다. IPO 리서치 기관인 르네상스 캐피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기차 업체 지커 이후 가장 큰 자금 조달 규모였습니다. 차지의 기업 가치는 상장과 함께 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창립자 겸 CEO인 장준재는 30세의 나이로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는 현재 차지 지분 19.9%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이 약 11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차지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관계가 다소 악화된 상황 속에서 차지의 IPO 성공은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차지는 이번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글로벌 시장 확장과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밀크티라는 전통적인 음료를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시키며 밀크티계의 스타벅스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있어 차지의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기업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중국의 프리미엄 밀크티 브랜드 차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올해 4월 17일 바로 얼마 전이죠. 상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미증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이런 때에 상장을 했는데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다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각종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2025년 최고의 IPO 중 하나다. 라는 평가도 얻고 있고요. 이 중국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첫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호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 추이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들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장 뉴스에서 이슈됐던 소식들을 전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SK 해킹 피해 파장부터 카지노 실적 기대감까지 주요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SK텔레콤 해킹 사태입니다. 증권가가 정말 초비상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원들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과 유심 교체를 지시했고 키움증권도 회의에서 이를 핵심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만큼 정말 심각한 사안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SKT 대리점은 당일 400번까지 번호표가 동나면서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은행과 달리 본인 인증 차단 조치에는 소극적입니다. 기존의 복수 인증 체계를 갖춰서 기존 유출 정보만으로는 금융거래가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SKT는 지난 18일 해킹 사실을 확인했고 유심 고유 번호와 네트워크 킵값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보로 대포폰 개설이 가능해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드의 급부상입니다. 출범 2달 만에 프리, 애프터마켓 거래 대금이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28일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당일 거래 대금은 5.3조 원, 전체 증시 대비 비중은 28%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간밤 미증시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수요가 프리마켓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증권사 브로커리지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증권업 주가 상승 배경으로 넥스트레이드의 영향과 신사업 진출 기대감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하나오션 관련 소식입니다. 1분기 매출 3조 1천억 원, 영업이익 2,500억 원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하나오션 지분 19.5% 전량을 매각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산은의 매각은 유통 물량을 늘려주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버행 이슈가 투자 심리를 짓누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업황 성장성과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등을 고려하면 향후 반등 여력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 업계의 깜짝 반등입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이달 들어 25% 넘게 급등했고요. 파라다이스와 GKL도 각각 10%대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노동절 연휴에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롯데 관광개발은 1분기에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한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3월에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드로백, 즉 카지노 칩 전환 금액도 8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중국인 관광객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에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순 매수가 집중되며 주가에 탄력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특히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T 유심 관련된 사태로는 유심 관련된 종목들 어제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일부 종목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산은의 지분 매각 소식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그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12%대 강세 속에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월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연일 좋지가 않았는데 오르나 싶으면 다시 떨어지고 또 오르나 싶으면 다시 떨어지고 이런 증시 계속됐는데요. 그래도 4월 후반부에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국내 증시도 역시 이 제한된 상단을 보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잘 견뎌준 게 아닌가 하는 증시였는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6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나 싶었는데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나가줬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2,56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이 매수 물량이 키워갔던 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금융투자는 오늘 3,9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 4월 들어서는 단 2거래일만 매수 포지션 잡았고 오늘까지 해서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은요, 전거래일 대비 0.98%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 탄력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72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 살펴보시면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가 나와줬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기관은 400억 원 소폭 매수하는 흐름 나타나긴 했지만 오랜만에 양 주체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오랜만에 빨간 물결이 일어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금은 힘이 빠진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은 힘이 빠진 모습 나타나줬고요.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에서 자동차가 그래도 강한 상승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발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동안 자동차와 관련해서 관세 이야기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증시에도 훈풍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대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2%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지 못하면서 코스닥 시장 하방 압력 강하게 키웠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살아나면서 그래도 증시를 이끌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장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섹터 종목들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과 섹터가 상승을 했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지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함께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은행주를 가져와 봤는데요. IM 금융지주가 1분기 호실적에 1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일 IM 금융그룹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8.1% 증가한 1,543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분기 적자였던 IM증권이 흑자로 전환한 영향이 컸습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예상보다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진 모습, 안정한 비용 대비 비용 관리가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간 주가와 실적의 발목을 잡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해소가 확인되면서 올해는 3년간의 감익을 끝내고 실적 정상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IM 금융지주를 은행업종 최선호주로 추천했는데요. 오늘 IM 금융지주 상황 보시면요. 최고가는 1만 220원 찍은 모습 보여줬고요. 시가는 0.21%로 출발해서 최고가는 5.36% 상승한 모습, 종가는 4.85% 상승한 모습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IM 금융지주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역시 실적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오늘 증시에서도 크게 살아남은 것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은 윗골이 달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선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각 증권사에서 리포트 발간이 됐는데요.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의 또 다른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또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여자 셋이 모였으니까 화장품 이야기 나눠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또 화장품 추천템 같은 게 있는지 요즘 한절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을 화장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색조 화장보다 피부 네. 관리에 더 진심이어서 네. 메디큐브 에 있는 패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메디큐브에 있는 패드라는 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세안하고 나서 피부 결 정리할 때 쓰는 패드 네. 그게 되게 좋아서 저한테 되게 잘 맞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얼굴에 동그랗게 아니면 네모나게 이렇게 붙이는 거죠? 동그랗게 붙여서 이렇게 마무리. 네, 마무리하는 거요. 아, 역시 메디큐브 주가도 굉장히 잘 나가고 네. 있고 실적도 좋은데 역시 우리 실생활에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옆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추천할 만한 아이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달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달바를 최근에 학생 어머님께 선물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달바 미스트를. 근데 정말 좋아하셨고 달바 미스트가 인기가 있은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올리브영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막상 견주는 다른 브랜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달바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달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른 미스트들은 물인가 싶을 정도로 맞아요. 묽고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 달바 미스트는 가격이 조금 있지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1+1 행사도 자주 하고 있어서 애정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템들도 워낙 잘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우리나라 K 화장품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일단 미국의 유명 매체들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할리우드 소식을 전하는 매체로 유명한 미국의 할리우드 리포터는요. 쇼핑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이 시드니 스위니, 로제, 플로렌스 퓨와 더 많은 스타들이 사랑한 K-뷰티 브랜드들이 아마존 여름 세일 행사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K-뷰티를 꼭 집어서 홍보를 했다라고 전해졌고요. 또 패션 매체 얼로어에서는 관세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관세도 아마존의 이 K-뷰티 딜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쇼핑 카트에 담는 한국 뷰티 베스트 딜 21개라는 제목으로 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K-뷰티의 브랜드들을 소개를 해줬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가운데서 역시 실적이 또 한 번의 힘을 내준 것 같은데요. 이 화장품 대장주인 LG 생활건강이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나타난 건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신증권에서는요, 올해 1분기 LG 생활건강 실적이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다라고 하면서 해외 실적 추정치를 소폭 상향 조정해서 목표 주가도 32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화장품 브랜드들도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화장품 원재료와 부자재 테마까지 일제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실적을 발표한 LG 생활건강 6.9% 상승 속에서 마감을 했고요. 라파스는 12.54% 두 자릿수의 상승률, 제닉은 7.79%, 파미셀은 3.92% 상승하면서 화장품 테마 실적을 바탕으로 오늘장에서 선방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내용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네, 이번에 가져온 특징주는 바로 알체라라는 기업인데요. 지문인식 전문 업체인 유니온 바이오매트릭스가 11.28% 상승했고 AI 영상 보안 솔루션 기업인 시선 AI가 11.14%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두 기업 모두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보안에 관심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 알체라, AI 기반 얼굴 인식 영상 분석, 이미지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안과 관련된 세 기업들이 모두 11에서 12%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보안주의 투심이 쏠린 모습 보여줬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SKT 고객에 한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할 때 얼굴 인증 절차를 추가로 거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외에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권은 금융거래 시에 안면 인식 추가 인증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보안주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안주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알체리의 현재 주가 상황을 보시면요. 시가 1,825원에서 시작해서 고가는 무려 28.60% 찍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종가는 10.61%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알체라 같은 경우에 4월 14일부터 계속 고가를 형성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체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9시 3분에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내려오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SKT의 유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관련주들의 영향도 미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유심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터치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장에서는 생체를 인식할 수 있는 바이오 인식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바이오 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휴대폰을 사용하실 때 얼굴을 렌즈에 갖다 대면은 비밀번호가 풀리면서 화면이 열리는 기능 자주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이 지문이나 얼굴, 홍채 같이 이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서명, 음성과 같은 행동적 특성을 이용해서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타인에게 도용되거나 복제될 위험이 없다고 하고요. 또 변경되거나 분실할 위험이 없어서 보안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모바일 기기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 인식 기술이 모바일이나 스마트 기기에 접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니온 바이오매트릭스 오늘 6.5% 상승 속에서 마감을 했고요. 시선 AI 7.09%, 슈프리마는 5.99%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상승했던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화폐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새로 반영을 해서요.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기존의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정책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하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예산 통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해졌는데요. 이 지역화폐와 더불어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공공형 긴급 일자리 예산 200억 원, 또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와 286억 원 등 1조 809억 원이 증액이 됐다라고 전해졌고요. 이 추경안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그리고 의결이 될 예정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종목들 장 초반에는 강세 보였었는데 상승분 일부 반납하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일단 유라클 같은 경우에는 7.69% 상승을 했고요.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의 상승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2%대 소폭 상승, 쿠콘 같은 경우에도 3.28%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내용을 또 이야기할까요? 네, 제가 가져온 다음 특징주는 바로 WSI입니다. WSI는 전거래일 대비 5.95% 오른 가격에 거래를 시작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수술 로봇이 인간 외과의를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면서 의료 로봇 개발 기업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28일 자신의 X 계정에 로봇이 몇 년 내에 우수한 인간 외과 의사들을 뛰어넘고 5년 이내에는 최고의 인간 외과의를 능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수술용 로켓 로봇 제품이 137건의 실제 수술 시험에서 의사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다는 점도 공유를 했는데요. WSI라는 기업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유통 사업을 기반으로 의료용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운영 중인 뉴럴링크에서 로봇 기술을 활용한 뇌의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불리는 장치의 성공을 발표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 회사의 자회사인 이지 메디봅은 세계 최초로 로봇 자궁 거상기 유봇의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카본메티칼과 지능형 의료 로봇 공동 개발을 위해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는 등 인공지능 의료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WSI의 주가 상황을 보시면요. 1,683원의 시가로 시작해서 고가는 18.98% 찍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는 1,763원에 4.88% 상승한 모습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날 머스크가 28일에 X에 그런 소식을 올렸기 때문에 29일 들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거래량 활발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시 56분경에 VI 발동될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내려온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머스크는 한 발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소폭 상승을 해서 관련된 이야기 잠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유럽발 소식입니다.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일단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8일 정오께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서 인프라가 거의 다 마비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정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와 함께 바르셀로나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수도 리스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전해졌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태였기 때문에 이번 정전으로 인해서 스페인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전선, 전력설비 관련 업체들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일진전기는 10%대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6.87% 견조한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여러 가지 강했던 테마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정치보다 투자로 더 유명한 투자의 여왕이라 불리는 미국의 거물 정치인 낸시 펠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을 지낸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가 더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놀라운 투자 실력 때문인데요. 무려 3,9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1년 동안 약 580억 원의 자산이 증가해 미국 의원들 중 압도적인 투자 수익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투자 성적이 워낙 뛰어나 투자가 본업이고 정치는 부업이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2014년 이후 낸시 펠로시의 투자 수익률은 약 773%로 만약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약 9억 원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낸시 펠로시의 투자 비결은 바로 테크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인데요.
그 외에도 아마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 대표 IT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애플 주식을 일부 팔고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등 주식을 추가 매수하여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펠로시의 투자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투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뛰어난 정보력과 투자 전략을 활용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투자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며 새로운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낸시 펠로시, 그녀가 어떤 투자 행보를 보일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투자가 본업이고 정치는 부업, 정말로 부러운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투자가 본업인 날이 언젠가 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게임에 앞서서 일본의 서브컬처라고 불리는 그림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게임 산업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매출 몇 조 원, 트래픽 몇 억명만 보면 조금 아쉽겠죠? 오늘은 그 이면, 바로 서브컬처라는 숨은 키워드를 들고 왔습니다. 서브컬처, 쉽게 말하면 일본 애니메이션풍 그림체를 가진 문화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만화 스타일 정도로 보면 곤란합니다. 게임 산업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서브컬처는 그 정원에 피어난 장미나 튤립 같은 존재입니다. 없어도 게임은 존재하지만 이 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머무르고 감탄하고 더 오래 소비합니다. 서브컬처는 그만큼 게임 산업 효과의 최소 기반이 되는 거죠. 서브컬처는 일본, 한국, 중국에서는 이미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키하바라 거리를 가면 보통 캐릭터 광고가 보이고요. 한국에서도 백화점마다 굿즈 스토어가 이렇게 사진처럼 빼곡히 차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아직 본격 침투가 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투자자들에게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미국 게임 시장을 수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게임 시장의 규모는 약 100조 원이고요. 서브컬처 게임 침투율은 단 7%밖에 되지 않습니다. 93%는 아직 서브컬처 게임이 안 뿌려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침투율이 15%까지만 가도 연간 10조 원의 추가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은 말 그대로 반도 접근을 안 잠근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정말 서브컬처를 좋아할까? 이게 핵심이겠죠. 2021년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하는데요. 넷플릭스 전체 스트리밍 매출 중에 일본 애니메이션 비중은 38%, 애니메이션 전용 OTT 크런치롤이라는 곳에서 유료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숫자가 이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서브컬처는 이제 미국에서도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세대 변화도 있습니다. 2000년대의 인터넷 보급과 함께 투니버스, 애니원 같은 채널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퍼뜨렸죠. 명탐정 코난, 원피스, 나루토 같은 작품들을 보고 자란 세대가 지금의 2030 세대입니다. 이들은 디즈니처럼 서브컬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포켓몬스터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포켓몬 굿즈를 소비하듯이요. 나라별로 인기 스타일을 좀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볼이라 스타레일 같은 전통적인 영웅 스타일이 선호되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풍 미소년 스타일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일본 서브컬처 스타일의 오타쿠 문화, 또 오타쿠 그림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그림체가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취향은 다르지만 서브컬처 자체는 세계 어디서나 확실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기업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은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죠. 현재 주가는 53,900원, 목표가는 7만 원, 상승 여력은 약 30%입니다. 시프트업 투자자라면 니케 중국 시장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니케 중국 매출 비중이 30%, 2025년에는 신작 출시가 없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현재 사전 예약자는 730만 명을 돌파했고요. 목표가 800만 원 선까지인데 800만을 무난히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니케 중국 성과에 따라서 중단기 주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넷마블인데요. 현재 주가는 43,000원대, 목표가는 59,000원, 상승 여력은 35%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넷마블은 작년부터 마케팅비를 줄이고 사옥을 매각해서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이익 회복이 기대가 되는데요. 넷마블 투자자가 체크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24년에서 25년에 대형 신작이 9개나 출시 예정인데요. 마케팅비 매출 대비 20% 이하 유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차입금 상황에 따라서 EPS 개선 가능성도 기대가 됩니다. 다만 신작이 기대 이하일 경우에 다시 적자 전환할 리스크도 있겠습니다. NC소프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C소프트의 현재 주가는 약 36만 원, 목표가는 42만 원, 상승 여력은 16%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리니지 시리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신작 배틀크러쉬라는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과금 강도도 리니지에 비해서는 낮추고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C소프트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리니지 외에는 아직 확실한 히트작이 없다는 점, 그리고 신작 실패 시 주가 추가 상승이 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개발력보다는 세일즈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은 펄어비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34,000원대, 목표가는 43,000원, 상승 여력은 23%로 평가했는데요. 대형 오픈월드 게임인 붉은 사막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검은 사막이 정말 히트를 쳤기 때문에 붉은 사막까지 연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붉은 사막은 기대가 큰 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대규모 오픈월드 특성상 완성도의 이슈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요. 만약에 조금의 디테일이라도 놓친다면 소비자들이 실망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성공의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점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출시 전으로 버그나 완성도 문제를 반드시 체크해야겠습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서브컬처 게임은 아시아를 넘어서 서구권에서도 본격적인 대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별로 차별화된 콘텐츠와 팬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투자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 각 게임사의 신작 일정, 그리고 중국 매출 비중 변화, 서구권 흥행 지표, 이 3가지를 꼭 꾸준히 팔로우업 하시면서 시장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투자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리포트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서브컬처 같은 경우에는요, 한때는 이 마이너 오브 마이너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서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무색할 정도로 시장의 한 분야로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덕질의 전성기가 매년 갱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게임 쪽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그 안에서도 서브컬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넷마블, NC소프트, 펄어비스까지 각 기업별의 이슈와 함께 주가 추이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코인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코인 브리핑, 아나운서 장세은입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ETF 투자금 유입과 함께 고래 매수로 95,000달러 선을 돌파하며 강세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장기 업그레이드를 발표했으며 솔라나는 높은 스테이킹 수익률로 이더리움을 추월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그럼 자세한 주요 3대 암호화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94,000달러로 전일 대비 0.11%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은 1,794달러로 0.08% 소폭 하락했고요. 리플은 2.275달러로 0.11%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암호화폐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프로쉐어즈 XRP 상장 지수 펀드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 소식에 XRP 가격은 즉각적으로 12.7% 급등하며 2.2달러 선까지 상승했고 거래량 역시 34.8% 증가하며 시장에 뜨거운 관심 입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ETF 승인이 기관 투자자들의 XRP 시장 참여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0일 연설을 앞두고 9만 5천 달러 선까지 상승하며 10만 달러 돌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불안과 맞물려 비트코인이 대체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으며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대표적인 민코인인 도지코인이 최근 일주일 동안 12% 상승하며 0.17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도지코인 역시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요.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도지코인 ETF 출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또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흐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코인 브리핑 장세은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주가의 추이, 미증시,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별 이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세은 아나운서, 오늘 어떻게 좀 요약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모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오랜만에 켜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이대로 상승하는 모습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예견해 주시는 건가요? 예견은 아니고 제 바람입니다. 바람인가요? 네. 네, 그렇죠. 오르는데 한번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지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참 다양한 종목 들고 왔는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SKT 관련 이슈로 인해서 보안 관련 종목이 급등세 찍는 모습 보였습니다. 더불어 해외에서는 현재 자동차 관세 소식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가지고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같은 뉴스처럼 보이지만 이런 조정과 같은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저희 방송 매일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끝나는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는 채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위험의 파도는 아주 크게 몰아쳤고 그 이후에 잔잔한 물결이 남았다 이렇게 보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말이 되면서 국내 증시는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사히 4월을 마무리하고 5월 증시는 더욱더 기분 좋게 상승세를 향해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살아나는 우리 증시 이렇게 오늘 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